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섹터 분석 학교에서는 야심차게 저희가 여러 가지 섹터를 쭉 하고 지난 4개월, 5개월 동안 많은 섹터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드리고 저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점검의 시간. 그동안 말씀드렸던 섹터 분석 학교에서 어떤 섹터를 말씀드렸고 관련주가 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요거 한번 탈탈 털어보면서 반성의 시간도 갖고 잘한 건 박수도 받고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또 온디바이스 기준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기준으로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다음 순서 그래서 제일 안 보셨지만 주가는 괜찮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많이 보신 순서대로 차곡차곡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저희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관련된 쪽에서 요즘 핫한 종목들 한 4개월 전쯤에 말씀을 드리고 종목들은 잘 갔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고초가 있었죠. 저 PBR이 쫙 올라오다 보니까 성장주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 쫙 밀렸었고 그때 고통의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디바이스 AI 쪽은 지금 딱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관련된 어드밴스드 패키징 HBM과 관련된 쪽으로 거의 파생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다. 그러면서 HBM 털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종목적으로 볼게요. 가장 많이 봤었던 종목이 PSK 홀딩스 그쪽으로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PSK 홀딩스 지금 현재는 주가는 투더문 주봉으로 볼까요? 저 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 하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매매하셨던 분들 잘 하셨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할 일이 많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수익 실현 좀 하시고 다시 조정받게 되면 매수하겠다라는 쪽에 큰 관점으로 보시고 섹터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다 갖고 계시는 것보다 이 정도는 한번 끝까지 가보겠어. 이번에 HBM 사이클이 어디까지 가는지 거기까지 가보겠어. SK하이닉스 고점 찍을 때까지 같이 가보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물량은 저희가 옛날에 샀던 거 수익 극대화 으아 하고 하게 되면 시장이 왔다 갔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쪽이 좀 조정받고 저 PBR 가거나 아니면 또 2차전지 가거나 바이오 가거나 그러면 약간 소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는 하시고 가벼운 물량 정도만 가시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DIT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고점 영역이에요 지금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TFE 요게 조금 좀 못 갔죠. 이제 막 움직여서 최근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고점권역 갖고 계셨으면은 수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그런 자리들 정도. 근데 지금 관점은 만약에 삼성이 본격적인 HBM 쪽으로 간다. 그럼 TFE가 우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약간 삼성향의 느낌이 조금 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삼성도 좀 하겠지 마이크론도 하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 보게 되면은 약간 검사 장비 쪽에 부품 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살짝 저항은 나오지만 다시 조정받고 또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쪽에서 약간 물량 관리는 필요하지만 역시나 조정받으면 물량을 더 늘리자 하는 쪽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 위치에 따라서 말씀을 따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또 스타가 하나가 있었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잘 오르륵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으로는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고 그때 말씀드렸던 오버레이 계측 장비 이쪽은 요즘에 또 CMP 공정이라는 게 많이 뜨죠. CMP 공정에서 평탄화시키고 거기다가 들어가는 슬러리 동신 세미캠 바지야 라고 나오는데 평탄화돼서 다 패키징한 다음에 평 맞나 안 맞나 그거 누가 합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죠. 그래서 그때 잘 모르실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종목은 중 관리하자 한쪽인데 여기서 또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기가비스 이건 뭐야 이거 제대로 못 가 라고 하면서 지금 축 처진 모습들 전혀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신규 종목답게 제대로 못 가고 있고 그래도 자동 광학 검사 자동 광학 수리기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 딱 거기에 걸리네요. 지금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도 뭐가 문제되면 사모펀드 계속 물량 나옵니다. 예전에 갖고 계셔서 뭐 상장과 함께 이제 팔 때가 된 어느 정도 갖고 오셔서 락업이 좀 풀린 물량들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못 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서 끝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물량 부담 때문에 못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수주가 되는 거 맞아? 라고 약간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시총이 8천억대다 보니까 8천억에 맞는 실적을 보여다오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에 한 300억대 나오고 올해 350억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요게 얘기로는 하반기 때 좀 변화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쪽에서 너무 가이던스를 바라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쪽도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중요한 거는 뭘 탁 튀어줘야 되겠죠.
이게 확인되게 되면 그때는 나올 텐데 혹시나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까지 대비한다 그러면 지금 너무 비중 많이 갖고 계시면 좀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하락할 걸 대비를 하는 관점들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보유는 나쁘지 않다. 한쪽에서 4개 중에 1개 틀린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온디바이스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죠. TMC 가스 관련된 쪽인데 주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삼성향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재미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인 느낌이 나는 거죠. 이것도 일단 아직은 추가 상승권역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첸정섬이 코미코 계속 그 자리입니다. 갔다 왔다 이거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뚫어내면은 그 다음에 레벨업 나올 수 있겠다. 올해 영업이익이 600억대 그러면 최고 실적이죠. 네, 아직 못 간 종목이라고 봅니다. 기다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LB 요즘에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TLB죠. 정체받았다가 바로 터납니다. 근데 혹시 이럴 때는 정고점 때까지 다 왔어 이제 더 간다. 물론 좋긴 좋은데 지금은 사셨다가 물리셨던 것들 아니면 또 회복하는 종목들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또 비중 좀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끌고 가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초리 맞을 게 지금 보니까 TMC 그리고 기가비스 이 정도가 조금 좀 아쉽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AI가 이제 다 왔다. 아이고 이제 좀 차익 매물 본격적으로 나올까? 라고 하는 엔비디아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이와 연관된 HBM 또 연관되게 되면 뭐 CXL 요즘 또 핫하죠. 이런 종목들 이것들 다 같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가 여전히 고점권역에서 꺾이는 모습들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붙어가는 게 맞다. 안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한 거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또 한참 봤었던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보면서 가장 또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CNC 인터내셔널인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화장품 쪽 미국과 똑같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4분기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올해도 실적 전망치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나오는 거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거 좀 제동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 거죠. 즉 루머가 북미 쪽에서 너무 한국 화장품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걸 좀 성분 분석 의뢰를 하면서 좀 비관세 장벽이죠. 이런 것 쪽으로 좀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잃을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소송 걸려보세요.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은 루머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런 것 쪽에서 미국 업체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는 있고 브랜드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ODM을 맡긴다. 그러면 당연히 잘해주는 그렇다고 중국 쪽에 하겠습니까? 중국 쪽에 못합니다. 다 아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한국 쪽이 그래서 부각을 받으면서 잘하는 업체 쪽으로 맡기자 그런 쪽이 변화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요즘 LF뷰티 미국 쪽에서 쭉 신고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여기서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도 성장률 안 꺾입니다. 내년은 좀 꺾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반영하면서 미리 성장률이 좀 내년에 꺾이다 보니까 올해 다 팔아버린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됩니다. 올해도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과정 나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하나만 본다. 그때도 강조드렸던 CNC 인터내셔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봉 보게 되면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하더라도 어느덧 고점입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돌파한다고 생각합니다. 돌파해서 위쪽으로 새로운 영역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일이 많대요. 증권사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주문이 폭주 이런 쪽으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맥스는 일단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혹시 지난번에도 갔다가 왔다 하면서 중요한 저항권 쪽을 안착을 못하고 밀려갑니다. 이유는 중국이 턴어라운드를 중국 쪽의 공장들이 턴어라운드를 하겠지만 중국 느낌이 나는 거 요즘에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반등 들어오게 되면 한 11만 원대 정도 이상에서 거기 요 저항권 나오는데 한 11만 5천 원 정도쯤까지 들어와서 저항에 딱 걸린다. 강하게 돌파하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정리하는 걸로 보시죠. 그게 더 현명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는 CNC 인터 올해 더 갈 여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작은 종목 중에서 본느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본느를 말씀드리면서 작은 종목이니까 분명히 매도할 때가 있다 이런 쪽들 매도 언제 합니까? 이런 종목들은 딱 이런 자리들 쭉 가다가 저항선 딱 보이는 이런 자리들 또 저항받고 있죠 이런 자리들 이쪽에서는 정리 다시 매수하는 자리 찾는 게 맞겠다. 일단 혹시 2,400원대 부근 정도쯤에서 매매 이런 자리 쪽에서 많이 밀렸다고 매매를 하셨는데 지금 물렸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그렇게 손해가 밑으로 벌어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본드도 올해 실적 동향 보게 되면 작년에 60억, 올해 120억 이럴 정도로 레벨업을 올해 하는 단계라고 보는데 시총이 800억 너무 작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작다 보니까 좀 휙휙 흔들리는 건 있는데 이거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이 사신 단가 2,400원 이상으로 올라올 것 같고 거기 돌파하게 되면 지난번 고가 때 한 2,800원대 부분 또 CNC 인터가 막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같은 작은 ODM 업체 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음 레벨업 될 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용기 업체. 좀 용기 좀 내줬으면 펜텍코리아입니다. 이때 딱 한번 매도 기회 주고 지금은 거의 뭐 정체. 좀 어렵네요. 예, 그냥 박스권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350억. 와, 잘 나왔어요. 지금 보면 시총이 3천억이 안 됐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잘 나온 거거든요. 올해도 400억대. 괜찮은데 왜 못 가는? 예. 아직도 제가 보기엔 30%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워낙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차라리 그냥 사서 잘 싸게 샀다 그러면 방치했다가 주가 쭉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는 신고가는 3만 원대 이상은 한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 대가라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아직 실망은 노노노 금물 이런 쪽으로 보는 실적은 살아있는 종목이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화장품은 결론적으로 올해도 된다. 되는데 집중은 CNC 인터로 하자 이렇게 결론 내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많게 조회해 주셨던 세 번째 섹터는 그 종목 변압기. 박수 좀 치고 시작할까요? 네. 그래. 됐어. 죄송합니다. 거만했네요. 변압기 쪽 그때 말씀드려서 누누이 강조드렸던 게 이거 시장에서는 세론 아니면 실적 이렇게 나온 거 사이클상으로 거의 다 왔을 수도 있다. 다 왔나요? 예, 대표주자 HD 현대일렉트릭 보시면서 다 온 게 이래요? 라고 하면서 다 온 겁니까? 네, 이러면서 계속 또 조정 때마다 사야 된다. 쪽에서 나왔던 대표 주자가 이렇게 나왔고 저희가 안내드린 거는 그래도 효성중공업 정도 이거는 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 건설 부분 때문에 위축받은 거 언젠가는 폭발한다. 한쪽에서 보셨는데 폭발했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지금은 비중 관리 하셔야 됩니다.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 났는데 신고가 나서 그냥 계속 쭉고 하면 모르겠지만 항상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차익 매물 받고 혹시나 이런 자리 한 22만 원대 밑에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온다. 그런 때는 물량 늘렸다가 좀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줄이고 다시 조정권에 한번 사보겠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억울해서 못 참겠다. 이거 왜 이렇게 안 가? 하자마자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뽑아서 지금 또 신고가가 여기까지 나버린 종목 한 2, 3일 사이에 신고가 나버려요. 횡보는 한 3달, 주가 뽑는 데는 이틀, 중소형주의 특징이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은 그 정도 부분까지 들어갔다라고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다시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700억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총이 지금 5천억이 안 되는 꼴이죠? 예, 그러면 충분히 실적을 반영을 못한 상황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속성상 강하게 올라왔으면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또 마찬가지로 줄입니다. 확 줄여서 다시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또 눌림목 때 사자 이렇게 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중에서 일진전기 이 종목이 있죠. 일진전기는 지금 증자를 받았기 때문에 좀 무거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지만 뒤늦게 셋 중에서 움직이는 쪽들은 볼 수 있겠다는 쪽인데 마찬가지로 좀 묵직해요. 하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부 멈추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가장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600억대 나오기 시작하면서 총이 6천억대 거의 이제 비슷한데 증자 받은 것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탄력적인 게 좀 적어집니다. 그런 쪽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매 스타일이 보고 했는데 좀 지쳤다가 빡 들어오게 되면 그냥 정리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셋 중에서는 아마 HD 현대일렉트릭 대장,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 매매해볼 만한 쪽, 재룡전기는 실적하고 같이 폭발했지만 그 다음에 좀 뒤따라가는 정도. 그래서 매매하시기는 효성중공업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서 효성중공업 중심으로 가시는 게 더 매매도 하시는 게 더 낫겠다. 특히 이거는 아마 그런 거 나올 겁니다. 건설사 얘기들 나오면서 여기 효성중공업도 건설 부분 있지 그래서 쭉 밀린다. 그럴 때 자리 봐가지고 사셨다가 다시 턴한다. 그때 또 정리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선 이걸 보자라고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세 가지 섹터를 한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을 한번 털어봤습니다. 물론 올라간 거 확률상으로 보게 되면 무세한 게 더 많았지만 수익률을 따지게 되면 더 좋은 게 많았지만 저는 항상 못 간 게 아픈 손가락들이 더 마음에 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좀 덜 갔던 기가비스나 TMC 같은 이런 좀 처진 종목들을 챙겨보고 어떤 변화가 나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걸로 약속드리고요. 잘 간 건 보내줘야죠. 잘 갔으니까. 예전에 해서 4개월 전에 했던 거 지금 수익률 60% 났네요. 이거 이러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잘한 건 다 시청자분들의 목, 못한 건 제 목, 제가 챙겨야 될 목. 그래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서 또 다시 한번 주가의 변화가 나올 때를 하나의 또 포인트로 그래서 데일리 시황이나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공부했던 섹터들 다시 쭉 대기하고 있는데 이쪽도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하면서 또 채찍질도 맞고 칭찬도 받고 이것도 하고 다중인가요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또 말씀드렸던 내용들 보시고 또 시장에서 또 주도적인 흐름들이 나올 만한 섹터가 보인다. 바로 찾아서 섹터 분석학교에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섹터 분석학교 기대해 주실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게 되면 딸랑딸랑딸랑 알림이 갑니다.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